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훈련이 끝난 피팅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피팅까지 그래서 피팅까지 끝난 그런 모델을 가지고서요. 그 훈련이 끝난 웨이트들만 저장을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모델 자체를 저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그 구글 콜앱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아무래도 웨이트만 저장하는 게 그 저장 용량은 더 적을 거예요. 적을 거고 모델 자체를 저장하면 그 웨이트보다는 조금 커졌죠. 파일 사이즈를 보시면 조금 커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웨이트만 저장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는 모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뭐 댄스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지 드랍아웃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정보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배열들만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들만 저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모델 파라미터들만 저장된 파일에서 모델을 복원하실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일단 저장된 모델 파라미터와 동일한 모습의 그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만 저장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복원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이 파라미터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야지만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웨이트만 저장을 할 때는 그런 문서들도 같이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시퀀셜에서 레이어를 댄스를 몇 개를 붙였고 첫 번째 댄스에는 뭐 웨이트가 유닛이 몇 개 있고 이런 보통 간단한 설명 문서와 함께 웨이트를 저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들만 파라미터만 저장된 파일에서 모델을 복원할 때는 그 저장 당시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복원하려면 저장 당시의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먼저 생성한 후 파라미터를 로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모델 2라고 할게요. 아까 우리 세이브 웨이츠 할 때 이 모델 어떻게 만들었었던 거냐 하면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빌드 드랍아웃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여기서는 훈련이 안 된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냥 시퀀셜, 플래튼, 댄스, 드랍아웃, 댄스, 리턴 이렇게만 한 거니까 이 메서드를 다시 한번 불러주면 호출해주면 얘가 피팅될 당시에 그런 그 웨이트들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 함수를 이용해서 build, dropout, model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파라미터 저장과 동일한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메서드가 있어요. 세이브 할 때는 save weight였죠. save weight. 그럼 불러올 때는 load weigh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줘야 됩니다.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성된 모델에서 가중치들을 파라미터라고 할게요. 파라미터들을
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 웨이트가 원래 얘 저장된 웨이트와 똑같은 웨이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웨이트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서 모델 2번을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이밸류에이트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은 아직 컴파일을 안 했죠. 그렇죠? 모델을 생성하고 웨이트를 가져오긴 했지만 컴파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도 모르고 로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매트릭이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프리딕트는 할 수가 있어요. 행렬들만 있으면 행렬의 곱셈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레이어가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라고 한 거 아니까 확률도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밸류에이트는 컴파일이 안 됐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랑 로스랑 그 다음에 그 매트릭이랑 이런 걸 몰라서 이밸류에이트는 안 되지만 프리딕트는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파라미터만 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파라미터들만 로드한 경우에는 뭐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 등이 컴파일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컴파일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는 없다? 이밸류에이트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이밸류에이트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이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손실을 계산하고 정확도 계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하고 정확도는 컴파일이 돼야 거기에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모델 만들어 버렸고 웨이트만 불러온 거지 컴파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훈련된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프리딕트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밸리데이션 셋 넣을까요? X를 밸리데이션 우리 훈련 안 된 녀석이었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예측할 거니까 타겟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하면은 얘가 레이블들을 예측해 주는 거라 그래. 신경망에서는 레이블들을 예측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예측 확률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확률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 prediction probability 확률만 주는 거예요. 확률만 주는 거고 실제로 예측된 레이블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numPy 최대값 확률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확률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argmax 누구의 predict PROBA 그리고 엑시스는 당연히 1번일 거예요. 얘가 모양이 어떤 모양일 거냐면 이런 모양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크기가 밸리데이션 셋의 크기니까 12,000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그 레이블의 개수, 클래스의 개수 10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값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엑시스 1번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레이블을 찾게 되면 이게 각 레이블이 될 확률을 찾은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레이블의 확률들의 최대값의 위치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예측값
되는 거고,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정확도는 numpy.min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min으로. 실제 값이 validation 타겟이죠. 이게 실제 값이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면 얘가 정확도죠. 정확도. 88.6%가 나왔네요. 88.6%. 위쪽에서 밸리데이션.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저기 88.6%인데 이게 배치에서의 점수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경우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의 파라미터들만 로드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뭐 대학원의 뭐 랩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훈련한 이거를 이렇게 H5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해서 논문을 발표할 때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훈련된 웨이트가 뭐다. 이거를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논문에 있는 것대로 레이어들을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냥 웨이트를 로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상태에서부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부터.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훈련을 더 시키겠다 그러면 컴파일하고 피트를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피팅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상태에서부터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좋은 결과를 낸 거에서 내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어떻게 하는 경우 모델 자체가 저장된 경우, 그죠? 저장된 모델 자체를 로드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이거는 모델 3이라고 할까요? 모델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의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keras.models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자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모델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저장된 파일 자체가 모델의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된 웨이트들도 가지고 있고, 컴파일된 상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파일 이름을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여기 밑에 두 번째 요 파일을 주셔야 되죠. 요게 모델까지 저장한 거니까 요 이름을 여기다가 그대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델을 얘는 모델도 가지고 있고 웨이트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가 저장할 때 옵티마이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밸류에이트가 바로 가능해요. 모델 3번점 이밸류에이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밸리데이션 셋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val 데이터. 그 다음에 y는 val 타겟. 데이터와 타겟을 같이 줘야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나오죠. 끝에 여기는 배치에서의 점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점수를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점수를 보시면 88.6333, 88.6333 뒤쪽이 조금 다르기는 하군요. 근데 같은 거라고 이 정도면 같은 거라고 보기가 좀 힘든가? 예, 뒤쪽에 좀 오차가 있기는 하네요. 오차가 좀 있기는 한데 예, 요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이밸류에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똑같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로드 웨이트만 가져오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케라스 모듈에는 모델 자체를 로드를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셔서 아예 모델 자체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모델 정보, 웨이트 정보, 옵티마이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얘가 바로 가능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모델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복원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빨리 나가고 있나요? 진도를?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그 전에 에포크 횟수 있잖아요. 에포크 횟수를 뭐 5번, 20번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프 직접 그려보고 난 다음에 과대적 합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 보고, 뭐 아직은 과대적 합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 또 돌려야 되고, 그죠? 예. 아까 요 그래프 보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뭐 아직은 과대적 합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에포크를 더 늘려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에포크가 몇 번인 게 좋은 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수동으로 해야 되겠느냐? 케라스는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 우리가 에포크 횟수를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그냥 무조건 크게 만들어 놓고요. 일찍 종료시키는 기법을 제공을 해요. 그것을 early stopp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뭐 밸리데이션 셋에서 정확도가 얼마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혹은 이전 정확도와 비교해서 뭐 얼마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주면서 그 F크웨스를 무조건 크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F크를 돌다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중간에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최적의 F크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법을 케라스가 제공을 하고요. 그런 기법을 early stopping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호출되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 이름만, 함수를 생성해서 먼저 넘겨주면,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면 나중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호출하겠다라고 해서 콜백은 함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함수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위쪽에서 이미 콜백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옵티마이저 함수 이름 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액티베이션 함수 이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콜백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얼리 스타핑은 우리말로 조기 종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찍 종료시키는 조기 종료 콜백.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모델을 새로 하나 만들고 웨이트가 다시 난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만드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죠. 위쪽에 우리 드랍아웃까지 들어간 녀석이 있으니까 그 모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드랍아웃 모델 이렇게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됐으니까 컴파일을 해줘야 되겠죠. 컴파일 옵티마이저를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함수를 주셔야 되죠. 로스를 케라스, 그 다음에 로시즈, 그리고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는 테라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 다음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피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우선 먼저 만들 게 있어요. 체크 포인트 콜백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게요. 생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케라스 점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무엇을 주시냐면 그 파일 이름을 주셔야 돼요. 파일 이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죠. 넘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른 것들을 보면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겠다.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겠다. 그 다음에 save best only, best인 것만 저장하겠다. 근데 false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best인 것도 저장하지만 best가 아닌 것도 저장하겠다. 그런 거고, weight만 저장하겠다가 false가 돼 있죠. 그럼 이거는 weight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를 저장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최상의 모델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주는, 아까 우리가 그 save라고 하는 함수 있잖아요. 그 sav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그 콜백이 이 모델 체크 포인트 콜백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일 패스를 여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best model h5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다른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다 할까요? 여기에 false로 되어 있으니까 모델들을 다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고, 웨이트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다 저장하겠다는 얘기고요. 모드, 오토라고 되어 있고, 옵션, 이니셜 밸류, 스레시홀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리스토어라고 하는 게 사라졌나 보네요. 뭐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 이렇게 돼 있다로 돼 있죠. 웨이트만 저장할 수도 있고, 베스트만 저장할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로스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밸류 애큐러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가 계속 작아지는데 더 이상 안 작아지면, 그런 뭐 밸류가 애큐러시가 점점 좋아지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저장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의 종류도 애큐리시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사용 방법을 보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콜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백은 early stop 콜백이에요.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이 상태로는 베스트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저장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early stop 콜백은 케라스가 가지고 있어요. 케라스에 역시 마찬가지로 콜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되어 있냐면 로스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션스라고 하는 거는 몇 번 기다려주겠다예요.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몇 번 기다려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스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한 번 감소했다가도 그 다음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했다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딱 증가를 해버리면 더 이상 증가하는 거라고 안 보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2번 이상 뭐 증가했는데 또 증가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몇 번까지 증가하는 거를 몇 번까지 참아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증가했다가도 감소할 수 있고 증가했다가도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뭐냐면 페이션스예요. 페이션스. 여기서 기본적으로 3번 정도를 주고 있네요. 그죠?
로스를 모니터하면서 페이션스는 3번. 근데 여기 기본값 보면 페이션스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를 또 예제랑 비슷하게 페이션스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3번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리겠다. 어, 로스가 3번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있는 게 이거 restore best weight. restore best weight. 가장 좋은 웨이트를 복원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복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근데 기본값이 false예요. 기본값이 false여서 저거는 true로 바꿔줄게요. restore best weight를 true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2개의 콜백까지가 만들어졌고요. 이 콜백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훈련시킬 때 리절트라고만 할까요? 모델을 피팅할 때 콜백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자, 우선 X는 훈련 데이터를 넘겨야 되겠죠. 훈련 데이터 넘기셔야 되고 Y는 훈련 타겟을 넘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포크가 있었죠. 자, 우리 에포크를 그 전에 20번이라고 했는데 100번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100번까지 늘리고 진짜로 일찍 멈추면 100번까지 안 가고 멈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콜백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콜백스예요. 보통 파라미터 이름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경우는 복수예요. 한 개 이상.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 리스트나 튜플 넘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넘길 거냐? 2개를 넘기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 로봇 아닌데요. 끊어져 버렸네요. 이런. 이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초기화 새로 하고 있어서 다 날라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코드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넘기시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 위쪽에 제가 체크 포인트 콜백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요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콜백이고 두 번째 콜백이 early start 콜백이죠.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밸리데이션 셋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것도 넘기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val 데이터 그리고 val target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에러 나겠죠. 위쪽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아마 어디선가 멈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전 여기까지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 결과 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 설명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